서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무허가 포장마차 거리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청양군의회 군정질문에선 인구 감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와 구기수 전 의장 사이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남이 자동차 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15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승리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홍성군은 승리를 이끈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를 항일운동 성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사망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89살 A씨가 지난 19일 당진 지역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이틀 뒤인 21일 오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백신에 대한 사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은 서산시의회 시정질문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산 버스터미널 주변 혼잡한 교통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터미널 주변에 있는 무허가 포장마차 거리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포장마차 거리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동식 의원은 좁은 길에 포장마차들이 들어서 있어 터미널 주변 교통 정체를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행위와 수도 전기 사용 등 불법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서는 등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수도가 들어간다는가 전기가 들어간다 영업 행위를 한다는가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건 점검을 한 번 정도라도 해보셨는지 또 그분들을 막무가내로 거기서 나가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서산 시내 그 빈 가게가 수두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어느 정도 협상해서 한다든가. 서산시는 당장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땅 주인과 상인 사이 원만한 협의가 우선돼야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구간은 약 170m로 포장마차 이전과 거리 정비 등에 사업비 25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포장마차 거리가 터미널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중이라며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해결 등을 고려할 때 원만한 보상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 및 포장마차 소유자 상호 간의 지상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산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포장마차 이전 시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터미널 주변 자전거와 오토바이 거치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일부 점포들이 대합실과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의회 군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날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청양군 인구는 3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군정질문 중간에 군의원과 군수 간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양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청양군 인구는 3만 7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명 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20대 연령층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미숙 의원은 이런 감소 추세라면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되고 지방 교부세도 줄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의 기초 자료로서 인구 수를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산식이 좀 복잡해요. 지금 저도 그 정확하게 산식을 읽어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기적으로 인구가 3만이 없다고 해서 그 3만 이하에는 그 뭐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페널티 준다는 건 없죠. 그래도 인구 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을 감소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행정 서비스가 저하가 되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미약하게 되고 지역 경제 위축으로까지. 군의회를 향한 김동곤 군수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구기수 의원은 가족문화센터 건립 문제로 군의회와 청양군이 갈등을 빚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 군수가 적폐 등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김 군수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답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군수님 정책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적폐라 운운하실 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싶을 때 자꾸 말씀하시면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원인이 없어도 이 적폐청산 뜻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의회에서 확인할게요. 아니 의회에서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용어를 조금 가려서 쓰셔야 돼요. 이 밖에 군정질문에서는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한 강정리 환경 폐기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이 직접 밀입국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 밀입국 5건 가운데 4건이 태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지방청별 밀입국 검거자 현황은 제주청이 가장 많았고 서해청과 중부청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밀입국 건수는 135건으로 밀입국자는 321명, 조력자는 16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형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충남이 2.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이 2.13명, 전북이 2.0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8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승리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가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승리의 주역인 김좌진 장군을 배출한 홍성군은 생가지를 중심으로 항일운동 성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독일제 마우저 C96 권총,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 부대가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한 총입니다. 손잡이가 둥글어 상대적으로 손이 작은 동양인들이 당시 애용했습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동안 이어진 전투. 결과는 일본군 1,200여 명이 전사한 독립군의 대승이었습니다. 만주 지역 일본 영사관이 패배 소식과 독립군 동향이 담긴 상황 보고서를 본국에 황급히 보낼 정도로 일본군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활동하던 부대들이 함께 거둔 독립군 최대 전과로 무장 투쟁 세력의 연합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준 전투였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전까지는 이제 각각의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각계 전투식으로 해서 싸웠지만 청산리 전투 이후로 이제 그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추후에는 임시정부 산하에 대한광복군이 참설되고 거기에 독립군 부대들도 많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김좌진 장군을 배출한 홍성군은 청산리 전투의 의의와 가치 재조명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장군 생가지에 놀이와 체험을 통한 독립운동 교육회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산리 전투 체험장과 교육 체험시설 및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김좌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대부분을 취소하고 오는 25일 김좌진 장군 추모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안긴 김좌진 장군의 항일 정신이 홍성군의 성지조성 사업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예산군의 수건 사업인 서해안 복선전철 서해선 삽교 역사 신설 문제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해결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황선봉 군수는 21일 국토부가 이달 중 서해선을 준고속철도로 공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삽교역은 2010년 12월 서해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당시 장래 신설역으로 분류됐고 이 때문에 삽교역사 신설 예산 228억 원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후 2018년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경제성과 수익성 값이 1 이상으로 나오면서 사업성이 입증됐습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삽교역사 신설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군도 2017년 4월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삽교역사 신설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기재부의 최종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선에는 새마을호보다 1.6배 빠른 준고속철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서해선을 고속철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 군수는 도건설교통국장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삽교역 신설에 협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삽교역이 신설될 경우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 협력하고 있는 서해안 내포철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의 산과 들의 가을 단풍이 한창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올해는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이 정원의 꽃들로 재탄생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특색 있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고흐의 화실로 태어난 겁니다. 순천시는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정원에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고흐가 정원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 또 정원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5가지 작품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부분 꽃으로 국화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고흐의 방까지 곳곳이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광객을 응원하는 문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힐링되고 또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이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국화와 코스모스, 천일홍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꾸며진 고흐의 화실은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